아이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3시부터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주민분들도 낮 시간에 되어 노니까 아직 많이 참석을 못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마 제 생각을 씁니다. 김정호 국회의원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본인이 인기가 없는 것을 아마 아시나 봅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 장류일동 주민간담회에서 오늘 3월 9일날 오후 3시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자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오늘 바쁘다고 오후 5시에 우리 비대위원 5명 정도 하고만 간담회를 하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솔직히 국회의원이 온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러다 보니 참 저희가 이왕 주민분들하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확장에 대한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의원이 못 온다는 이야기를 사실 급하게 공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차라리 국회의원 안 온다 했으면 주민이 많이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신임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 김정호 국회의원께서도 자기가 내뱉은 말을 어제 3월 5일날 저녁에 장류 1동에서 의정 보고할 때 우리 이영철 고문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 입으로 분명히 3월 9일 오후 3시에 주민간담회 하겠다 해놓고는, 그래서 저희들은 부랴부랴 참 공지를 띄우고 현수막도 거리마다 달고 일을 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에 그 주민분 중에서도 같이 가실 분이 계시면은 회의 같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명 오라 하지만 일단은 10명 사례는 말을 해놔라 했고,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지금 시간이 미시 앞에 시계 있네. 에? 앞에 시계 있잖아, 앞에. 3시 반이네. 3시 반인데 이렇게 지금 진행하시죠. 그러면은 지금 이 3시 반까지 이렇게밖에 인원이 못 왔으니까 이 적은 인원이라도 우리가 그 의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정은자 부위원장님이 한 말씀 드리고 싶다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작은 인원이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조금 마음이 아프고,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 약속은 저희 비대위원들이 잡은 것이 아니라 김종호 국회의원이 직접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공지를 했고 주민분들을 초대를 했고, 그런데 갑자기 자기는 못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취소한 거거든요. 본인이 국회의원이면서 이렇게 취소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민이 얼마나 웃기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네요. 오신 분들이라도 오늘 PPT 띄우는 거 설명 잘 들어주시고 지금 현재 어쩐지 그 상황도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분노하고 같이 화좀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소수 제인 인원이라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행사를 일단 우리 이영철 고문님이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문님. 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오늘 국회의원과 지뢰 주민과의 간담회는 우선됐지만 주민들끼리의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갑자기 틀려지는 바람에 준비는 제대로 좀 못했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지금 소리가 안 돼서 틀어드리지 못하는데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5일날 화요일날 장유 1등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의정 보고회에서 오늘 간담회가 잡혔던 증거 영상입니다. 밑에는 해서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5일 장유 1동 국회의원 의정 보고회에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김해 씨가 여러 부적절한 방법 등으로 동원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는 장유 소각장 증설 계획 철회 및 이전 계획 재추진을 요구하며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는 현대 사업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현재 김해 씨가 환경부와 현대화 사업, 증설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전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회의원께서는 현재 환경부와 김해 씨가 진행 중인 모든 행정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그 의향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예산 협의를 즉각 중단시켜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와 같이 행정 진행 상태가 다급한 시점에서 비상대책위와 간담회를 해주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화요일날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의정보고회는 7시에 열렸고 2시간 전인 5시경에 지역 보좌관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오후 5시 10분경에 통화를 했는데 당시에 5일날 오후 5시에 통화한 내용이 뭐냐면 이번 주 토요일날 오늘 오후 3시에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의원님과 비대위 측 5명과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의정보고에서 답변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정보고의 석상에서 의원님께서 더 확대해서 주민들하고 하자라고 해서 부랴부랴 주민들에게 문자 날려드렸고 현수막 붙이고 안내방송하고 공지하고 했는데 이틀 후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시에 못 오신다고 해서 5시에 대표자들이 가기로 했습니다. 김종호 국회의원과 제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입니다. 밑에 사진에 보면 간담회에서 진행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협의 중이었습니다. 김종호 의원께서는 이후 협의하여 별도의 비대위 주민 간담회를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 조정 활동을 하겠다는 것도 여전합니다. 제 입장은 아침에 통화한 대로입니다. 이 내용은 대표자들 간담회 먼저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 어제 오후 3시까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더 이상 답변을 오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해열 지역위원회 사무국에서 어디다가 안내한지는 모르겠는데 당원들한테만 안내한 건지 대외적으로 안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안내한 내용입니다. 3월 9일 부곡초등학교에서 진행된다고 알려진 김종욱 국회의원과 부곡 주민들과의 간담회는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곡동 김해시 환경시설 관련 비대위 주민과의 간담회는 절차 협의와 준비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였고 국회 및 당 일정 등으로 취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욱 국회의원은 9일 비대위 대표와 면담, 이후 협의하여 별도의 준비된 형태의 비대위 주민 간담회를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 조정 활동을 하겠다는 것도 여전합니다. 늦지 않은 시점에 쟁점의 당사자들을 포함한 시민 공론화와 갈등 조정의 대안도 제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는 의원님께서 직접 얘기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절차 협의와 준비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준비가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5일날 장유 1동 의정보고회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장유 1동에 보면 장유 쓰레기 소각장 현대화 사업 관련 주민지원 사업 추진,
557억 원, 스포츠센터 건립, 마을문화센터 조성, 친환경 에너지 파업 해준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대로 다 설명하셨습니다. 도대체 시정 홍보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비대위 결정사항은 어제 촛불 집회를 마치고 밤 11시까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이 약속해놓고 본인이 취소하고 왜곡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심사숙고했는데 대표적 간담회를 의원님이 오고신 대로 하도록 하자. 오늘 오후 5시에 의원실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민보고대 간담회는 이미 공지가 된 사항이니 오시는 분만이라도 우리의 필요사항을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로 진행을 하자라고 진행돼서 결론이 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장유소각장 영향지역 과연 타당한가? 태초법 관련 법령에 따라서 소각시설에는 영향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영향지역은 상당히 기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영향지역을 가장 먼 거리로 했을 때 약 1.2km가 됩니다. 이 1.2km를 현재 상태가 아닌 반경 상태로 돌리게 되면 장유소각장 굴중에서 반경으로 1.2km를 돌리면 현재는 학교가 1개인데 학교가 8개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공동주택이 5개 단지인데 2,400세대인데 이 공동주택이 19개 단지 9,100세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단독주택을 포함할 경우 약 10,000세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는 4개교, 중학교는 2개교, 고등학교는 2개교, 공동주택은 말씀 안 하셔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화상가 일대까지 모든 아파트가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림입니다. 노란 선이 현재 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장유소각장이라고 적혀 있죠.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면 이렇게 펴질까요? 이 굴뚝은 150m짜리입니다. 진영, 진례에서 넘어오는 바람골에 위치하고 있고 장유 지역에 굉장히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 장유 일대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유소각장과 현 영향지역 고시지역을 가장 먼 지점을 1.2km를 반경으로 돌려보니까 포화상가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최소한 상식적이라면 소각장 굴뚝에서 반경 300m를 하든 반경 1km를 하든 그게 합리적인 영향지역 고시가 맞을 것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영향지역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소각장 증설을 하게 되면 영향지역 사람들에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일부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영향지역 주민들은 모든 지원사업 필요 없다, 당초 약속대로 소각장 가져가라, 다른 데로 이전해라, 많은 투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보상을 더해달라는 투쟁을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김해시가 2014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전 김맹구 시장이 장유소각장 이전을 공약했었고 15년도에 행정에서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생활계 폐기물 집단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2015년 중반기에 1억 원의 예산으로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생활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부지가 어디가 적당할 것이냐고 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그 연구 용역 수행 기관에서는 2015년 12월 달에 그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은 김해시 관내 총 7개소를 검토했는데 4개소는 부적합하고 3개소는 적합하다. 그 중에 이 복림석산이 가장 최적 부지다라는 보고서를 냈던 그곳의 위치입니다. 복림석산이라고 지금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석산 채석 개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개발 부지만 약 반경 700m에 이르고 가보면 어마무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개발지 가장 중앙에서 반경으로 거리를 좀 재봤습니다. 맨 안쪽 선이 1km입니다. 1km 반경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5km까지 인가가 없습니다. 2km까지 넓혔을 때 일부 마을 주민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좀 더 큰 사진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깥의 넓은 그림이 반경 3km입니다. 그 아래 보면 네모박스, 위에 네모박스 바로 밑에 보면 채석을 했다가 복구한 큰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삼각형 비슷한, 이게 도로가 옆에 있는 건데요. 여기는 태광실업이라는 김해시의 막강한 기업이죠. 여기에서 채석이 끝난 땅을 사서 도시개발 사업,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 곳에 채석 당시에 불법 폐기물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고 일정 부분 확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리가 약 2km 정도 됩니다. 이 땅과 과연 무관하지 않을까? 무관할까 안 할까?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경 바깥의 그림 밑에 파란선 끝에 아래쪽에 보면 지금 모 회사에서 약 6,000세대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경산남도에 사업 신청을 해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약 3km 반경 내에 있습니다. 이것과 과연 공림석산으로 장유소 확장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주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 주십시오. 자, 장유소 확장 문제 과연 부곡동만의 문제인가? 장유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림의 위쪽 그림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가장 적합지라고 얘기했던 곳의 반경 5km 사진입니다. 그 아래 지역이 장유소 확장이 있는 장유 지역의 반경 5km 사진입니다. 장유소 확장의 반경 5km면 유라 1지구까지 포함됩니다. 유라 2지구의 절반 정도가 포함됩니다. 3km면 팔판마을 전까지 장유 1, 2동이 다 포함됩니다. 소확장 굴뚝이 위치한 위치와 바람골의 영향을 봤을 때 부곡동에 내려앉을까요? 요즘 시민들 미세먼지 관심 많으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다이옥신 눈에 보이나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유 소각장을 2배로 증설하겠다는 계획의 요지는 현재 규모를 2배로 증설해서 약 300톤을 소각하겠다는 겁니다. 창원시 쓰레기 50톤까지 가져와서 태우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이옥신의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이옥신 외에 온갖 유해 물질의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장유소각장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2001년도에 장유소각장이 건설이 됐는데 어떻게 여기 추진하게 됐을까를 추적해봤습니다. 추적해보니까 장유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장유소각장은 장유가 아닌 상동면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동면과 장유를 지고 장유를 두고 고민하다가 결국 장유에 건설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상동면에 계획했던 부지에서 약 4km 정도의 최적 이전 부지라고 보고된 공림석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후 어쨌든 김해시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장유소각장 증설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비상대책을 구성하였고 앞에 계신 박원주 비상대책위원장님과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11월 4일 이 자리에서 주민 총기 파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400세대를 전체 몇 번을 방문을 해서 과연 증설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파악해봤습니다. 그 결과 많게 잡아서 2,600세대라고 하는데 공동주택은 2,400세대 정도 됩니다. 2,461세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참여 세대가 2,061세대였습니다. 3번, 5번까지 갔지만 없는 세대도 있었습니다. 그 공과 세대가 무려 500세대입니다. 어쨌든 참여 세대 수에만 비교해 봤을 때 2061세대가 참여해서 2013세대가 증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떤 이유인지 48세대는 증설에 찬성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참여 세대 수만 두고 봤을 때 97.6%,
98%에 이르는 주민들이 장유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제4기 부곡주민지원협의체는 이러한 주민 초기 파악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 2월 20일 김해 시장과 주민들도 모르게 밀실협약을 체결해서 이 생고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제4기는 임기가 끝났고 지금 제5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곡주민지원협의체의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원래는 2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본과정 의견이 안 맞아서 3월 중순까지는 주민들 상태로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내부적인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현 5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전 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신상훈 씨가 시장과 체결했던 주민지원 협약은 무효다. 또 가동협약도 무효다. 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김해시에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자, 광주광역시 서구에 상무소각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전국의 소각장 중에서 장유소각장과 가장 유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2001년도에 저희들하고 같은 시기에 가동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공동주택들이 있고 그 옆으로 쫙 저희들처럼 공동주택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대구에는 15년만 가동하고 폐쇄했습니다. 지금 가동 안 합니다. 이 지역 내에 시설들은 주민복지시설을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는 약 9천여 세대가 영양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의거해서 15년만 떼고 2016년도에 가동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다른 시설을 지었죠. 저희들과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운영되면서 많은 조성됐던 기금 64억 원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조율이 안 됐었는데 이제 조율이 돼서 사용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 광주 상무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환경상 영향조사를 특정 곳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조사를 하는 기간에 많은 외압이 있었고 조사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연구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여러 가지 탄압이 있었지만 그 연구 결과 보고서에 보면 참 중요합니다. 그 소각장 굴뚝에서 미치는 영향들이 800m에서 1.3km 지점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다. 300m가 아닌 800m와 1.3km 사이에서 많은 것이 검출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소각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례에서 넘어오는 바람골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연 1.3km만 미칠까요? 장유소각장 최초 승인 상태를 점검해봤습니다.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 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에 주구장창 얘기했던 여러 가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장유소각장은 최초 승인 받을 때 400톤으로 승인 받았기 때문에 주민동의도 필요 없다. 그냥 증설하면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내용을 조사해보니까 처음에 98년도에 상동면에 하는 이곳에 설치하기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98년도에 장유지역이 어땠습니까? 아파트 있었어요? 절반이 이상이 허우벌판이라고 해도 과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400톤 기준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400톤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400톤은 너무 많다. 300톤으로 줄여라. 라고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 시점에 사업 승인권이 환경부에서 광역자치단체 경남도로 이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는 300톤도 많다. 1일 200톤 규모가 적정하다. 라고 했고 그렇게 변경 승인하고 고시했었습니다. 그것이 2001년 5월 9일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건설 승인은 400톤이 아니라 200톤으로 승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는 마치 400톤으로 건설 승인도 받은 것처럼 그때까지 이거 보면서 사업을 진행해 왔고, 문제는 지금 수확 능력이 150톤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짓기는 200톤짜리를 지었는데 왜 150톤밖에 수확을 못할까요? 그 50톤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겠을까요? 그죠? 지금 소각 설비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소각을 할 때 나는 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계획에서 처음에는 증기 터빈을 돌려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역 난방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현대화 사업, 소위 말하면 증설 사업을 하기 위해 강력화 협약을 체결했는데 김해시장과 창원시장이 지난 11월 14일 날 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어느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협약서 내용입니다. 자, 시설 규모는 총 300톤 용량으로 하고 김해시가 250톤, 창원시가 50톤을 한다. 자, 업무 추진은 김해시장은 광역화 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시설 운영을 담당한다. 광역화 사업의 모든 목적 절차는 김해시장 명의로 한다. 창원시는 쓰레기 보내고 돈만 일부 좀 붙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1월 14일 날 김해시장 호성공과 창원시장 호성부가 협약을 체결해서 한 단계 행정을 더 앞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광역화 사업을 하면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비율이 30%에서 50%로 늘어나게 됩니다. 총 100% 소요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대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광역화 사업 필요하면 좋은 사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아닌 최적 부지를 포함한 가장 적합한 부지에 가서 광역화하면 됩니다. 300톤이든 500톤이든 떼도 아무 무방한 지역에 가지고 가서 광역화를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국비 50%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 중에 50%로 광역화 사업비로 국고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20%는 도가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그럼 이제 30% 남죠. 그 30%에서 25%는 김해시가 부담하고 5%는 광역화를 하기로 한 창원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이 김해시 계획입니다. 그럼 25%만 저희들이 부담하면 됩니다. 약 200억, 300억 정도 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유 신도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개 나전 지구가 됐든 모 기업의 도시개발 사업이 됐든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을 할 때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을 법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납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아파트 분양가에. 그런 돈으로 다 모아진 돈으로 이런 소각시설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장유신도시, 유라1지구, 유라2지구 다 그 비용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왜 이 생지랄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장유는 왜 이렇게 주민들이 무감한 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유 전체 반경으로 돌리면 소각장에서 반경으로 돌리면 5km입니다. 하지만 중앙 지점인 무게에서 반경으로 돌리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
15만이라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전국적으로 잘 있을까요? 자,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장유 1, 2, 3동이 있습니다. 3동은 관동동, 유라동, 수가동 쭉 있습니다. 그죠? 또 장유 1동, 2동 대부분의 지역의 공동주택에는 지역 난방이 공급됩니다. 물론 일부 아파트에 공급 안 되는 곳도 있긴 합니다. 이 지역 난방은 관동동, 팔판마을까지 지역 난방으로 공급이 됩니다. 유라 1지구는 지역 난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곧 많이 입주하고 있는 유라 2지구는 지역 난방이 공급됩니다. 자, 장유 소각장을 이전하게 되면 지역 난방 요금이 비싸진다. 김혜 씨가 처음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죠. 홍보물에도 그렇게 냈죠. 또 그 다음에 말을 좀 멋지게 바꿨죠.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 장유 소각장 바로 도로 옆에 건너편에 보면 작은 굴뚝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 난방공사입니다. 한국 지역 난방공사,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죠. 거기는 그 옆에 보면 큰 통이 하나 있습니다. LNG를 떼서 물을 데워서 지역 난방을 공급하겠다고 지어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옆에 소각장이 있으니 남는 열이 있으니 그 열을 일부 샀쓰는 겁니다. 연간 약 7억 원 정도를 김혜 씨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열을 팔아서. 그거는 일부 사용하는 겁니다. 소각장을 이전하게 되면 그 7억 원 정도를 난방공사에서는 못 사서 쓰겠죠. 그죠? 그러면 그 돈으로 LNG 샀으면 되는 일입니다. 난방 요금이 올라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지역 난방공사, 한국 지역 난방공사는 전국에 있습니다. 한국 지역 난방공사에서는 열 단가를 전국 동일하게 책정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익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손해를 보면 김해 지사만 연료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1, 2, 3동 지역 주민들에게 꼭 좀 알려주십시오. 지역 난방공사와 장유소각장은 완전히 별개 문제고, 장유소각장이 이전되더라도 열 인상 이유는 장유소각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확인하셨죠? 이 사진이 큰 굴뚝이 소각장 굴뚝이고 옆에 두 개 있는 것이 난방공사 굴뚝입니다. 그 옆에 통 큰 거 하나 보이죠? 구형 18차 19차 주민 여러분, 이 가스통입니다. 가스통. 자, 소각장 문제와 별개로 이 지역 난방공사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8차 19차 뭐 해준 거 있나요? 여태까지? 저 옆에 스포츠센터에서 바라다본 굴뚝 연기 분출 모습입니다. 힘차게 올라가죠. 그죠? 다이옥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 하나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유 1, 2, 3동, 더 나아가서는 김해시 전체 아주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하죠. 어느 지역은 발전되고 어느 지역은 낙후되고 해서는 안 되죠. 유라 2지구 옆에 진해로 넘어가는 지사터널이 얼마 전에 개통됐습니다. 그 도로 위편에 보면 산에 중턱에 돼지 축사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유라 쪽에서는 2지구 짓기도 전에 인원들이 많았죠. 유라 1지구에서 동네 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유라 2지구 지금 입주하죠. 그 본사를 장유 배후 주거 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가 매입을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매입을 해서 위치는 여기입니다. 단독주택이 아니죠. 연립주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건설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사업 승인이 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축사 이제 이전된다는 겁니다.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약 500억 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축사에서 유라이지가 입주된 아파트, 건설되는 아파트 가장 가까운 그 아파트를 제가 위성지도로 거리를 재봤습니다. 200m입니다. 어느 곳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 주요 계획입니다. 저는 김해시 전체가 55만 시민들이 개개인이 다 존중받았으면 좋겠고 똑같이 권리만큼은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것인가? 하고 장유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잘못된 지점 얘기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만 다 빼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전하겠다고 공약했고 15년도에 행정에서 공식 발표했고 적정한 지역도 확보가 됐고 2016년도에 현, 허, 성, 권 시장도 공약을 했고 이제 와서 17년도에 와서나 운영기간까지 5년 연장해놓고 이전 못하겠다. 왜? 돈이 많이 들어서. 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에 가져가서 번역화하면 시비 200억, 300억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소각동만 봤을 때. 근데 2,500억이더니 2,000억이더니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쌩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증서를 반대한다고 해놓고서는 증서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2100세대가 반대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순전히 영역지역 사람들입니다. 반경 1km 돌리면 1만 세대입니다. 주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4만 명, 500명 되지 않을까요? 모 지역에서는 1000명이 시청 앞에 몰려가서 시위해서 그런 계획들, 증설 계획을 다 백지화시켜내고 있습니다. 다 먹고 살기 힘들죠, 그죠? 저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시간 없습니다. 시간 있는 사람 있나요? 누군가 해주겠죠, 그죠? 누군가 해달라고 정치인들 뽑아놨습니다. 비대위에서 시도의원들, 국회의원들, 시장한테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와서 제발 얘기만이라도 정확히 좀 들어달라고. 단 한 번이라도 왔습니까? 선거 때는 한 명 한 명 만나고 다니면서 머리 조아리면서 다 들어주겠습니다 해놓고 당선만 되면 갑과 을이 바뀝니다. 아직 선거, 지방선거 아직 3년 더 남았죠, 그죠? 국회의원 선거 내년 4월이죠? 이 행정은 누가 추진합니까?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나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서야죠.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이제는 제발 좀 시민 권리를 그들이 안 찾아주면 우리가 나서서 찾을 수 있는 시민 행동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촛불 집회 어제까지 13차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만 밀어내놓고 같이 손잡고 같이 노래 부르면서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장교 1, 2, 3동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민 홍보 작업, 홍보를 나눠주고 같이 동참합시다. 서명운동 같이 동참해 주시고, 자,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 글로 여러분들 요즘 스마트폰으로 SNS, 카스, 페이스북 하잖아요, 그죠? 또 여러 밴드 하시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기사 많이 있습니다. 영상 많이 있습니다. 허나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대책위원회까지 꾸려졌습니다. 김해항상 환경운동연합과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 김해교육연대 등 여러 사회단체까지 포함된 공동대책위가 구성되어서 열심히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더 거대하게 힘을 모아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장기 소각장 증설계획 전면 변경하겠다, 이전계획 재추진하겠다, 이 답변 받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치고 가죠. 그래서 목소리가 좀 없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비대위 2,100세 되면 가입돼 있지만 가입돼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일단 영향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 지역에서 1km 반경 내에 사람들이 공동대책이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나는 비대위가 아니야. 아니, 우리 지원도 못 받아. 비대위가 지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소각장 이전시키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당초 약속대로 가져가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십시오. 자, 이번 달에 비대위의 일정 계획은 23일 날 다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요 소각장 장외 출장 사업 바로 도로 건너편에 보면 네오 M 푸드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동 총무신가요? 거기에서 자리를 좀 빌려서,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현수막도 달아야 되고 단체 문자도 보내야 되고 기름도 사야 되고 초도 사야 되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참 돈만 많으면 내고 싶은데 돈 좀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후원의 밤 행사를 같이 하니까 같이 좀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와서 식사도 해주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고. 자,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자,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하려고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청구도 검토하고 있고, 행정소송, 이 행정 잘못됐다는 소송도 준비하고 있고, 가처 그러려고 하니 가처분 신청도 하려고 하니 행정소송하는데 돈 1,000만 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쓸만한 사람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한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해주면 좋은데 워낙 복잡한 일이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그날 와서 좋은 자리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영영지역 5개 단지와 그 밑에 마녀 세대의 여러 아파트 거의 30개 이르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죠? 자, 입주자 대표의 동대표, 그리고 그 동대표 중에 회장, 누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죠. 제발 그분들 장기 소각장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길 여러분들이 가서 좀 호소해 주십시오. 특히 영영지역 5개 단지 입주자 대표의 회장, 무엇이 가장 급한 일일까요? 촛불 집회한다고, 후원회 밤한다고, 무슨 행사했다고 안내방송 해달라면 공문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자기들 일 아닌가요? 뭐가 필요한 게 없는지 뭘 해드릴까요? 나서야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제 이 전선을 1km 반경 장기유리 3동으로 확대해 나갈 건데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일이고 주민들의 일입니다. 아파트 방송 업데이트 해주시고 홍보물 오픈물에 꽂더라도 수고하지 말고 좀 놔두시고, 김해시 홍보물은 손도 안 대면서 김해시가 해달라는 방송은 다 해주면서 왜 주민들한테 정작 필요한 활동은 차단하는 것입니까? 일부 아파트에서 그러한 행동 이제는 좀 중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 여러분, 동대표 잘 뽑으셔야 됩니다. 회장님 잘 선출하셔야 됩니다. 요즘 다 직접 투표 선출하죠, 그죠? 잘 뽑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계시죠? 아파트에 한 분씩 두 분씩 계시죠? 그분들은 시에서 시키는 심부름만 하는 분들이 아니라 주민의 애로사항을, 주민의 불편을 강력하게 시에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어렵게 바뀌어서 2명 이상이 나오면 심사를 거쳐서 선출을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투표가 있을 경우에는 잘 뽑아야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통장을 한다거나 입주자 대표 동대표를 한다거나 회장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 자꾸 뽑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일할 분들을 선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잘 뽑아야 되는 사람 있죠? 정치인들,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 없고 누구만 등에 없고 누구처럼 하겠다는 사람 또 뽑으시겠습니까? 야, 누가 당선이 유력하다더라, 누군지도 알아보지 않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제발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진실된 마음으로 시민들이 위임해줄 권력을, 의무를 이행할 사람을 선출해 주십시오. 이번 장기 종합정 증설 관련해서 봤을 때 확연히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와서 얘기는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 나타나지도 못합니다. 자, 우리의 손, 우리의 권리 제대로 좀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들 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빠서 그럴 수도 있다고 전치더라도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 소환해야 되겠죠? 주민 소환. 우리가 뽑은 사람 우리가 주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기간 안에 그 용지로만 이 인원의 서명을 받아내야만 소환이 가능합니다. 자, 후원의 밤 행사 23일 한다고 했죠? 인터넷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3월 23일 토요일날 대동 청국시에서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좀 일찍 나오셔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할 것인가 말 것인가?